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후 8시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 어저께 SK하이닉스가 7.4% 정말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최근에 올라왔던 구간들을 바로 이런 장악형 음봉으로 떨구면서 이거 혹시나 진짜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나 진짜 뭐 AI 버블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계속 하락 추세로 또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결국 뭐 최근의 흐름만 보면 다들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아실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미증시의 흐름이고, 특히나 미 선물 시장도 그렇고, 결국 미장이 또는 미장에서 나오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나 또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하이닉스는 물론 재료 자체가 너무나 좋죠.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고, 누구나 다 아는 건 뭐 디램에 대한 공급 부족, HBM에서는 아직도 뭐 여전히 뭐 1인자 황제 자리를 놓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좋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결국 더 중요한 거는 미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대응이라는 걸 해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만한 부분들이 어딘지 이런 걸 좀 볼 텐데, 일단 나스닥장은 장중에 어저께 마이너스 2% 가까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 저가의 매수,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다행히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국 ETF 시장을 볼까요? 한국 ETF 시장도 거의 같은 흐름이었어요.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합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좀 올리면서 끝났죠. 자, 그래도 아직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이거 지수에 대한 바닥 테스트 한 번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절대 쉽사리 매수할 때는 아니다. 그냥 올라가주면 좋은 건데 절대 추가적인 매수나 신규 매수할 자리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저점 테스트가 저는 분명히 더 있을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를 머릿속에 인지를 하세요. 근데 저는 절대 추세가 깨졌다고 보진 않거든. 지금 나스닥장을 보면 기술주 저가 매수의 혼조 마감, 나스닥 0.1% 상승, 그리고 AI 주도 종목이 전날 급락됐고 반등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그 셧다운이 종료가 됐죠. 근데 종료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업무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중지가 되다 보니까 중요 지표들, 예를 들어서 CPI 지표나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돼.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돼?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 월가는, 미국의 정말 우리 큰 손으로 불리는 미국의 기관들이나 큰 돈을 자금 올리는 이제 펀드들은 악재는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불확실성이 예측이 안 되잖아. 이런 걸 정말 무서워해요. 그리고 또 AI 버블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생각을 담은 기사가 있기를 가지고 왔어요. AI 거품론이 내년까지 지속이 될 거고 울퉁불퉁하게 계속 오를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승과 조정이 계속 크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AI 거품론이라는 게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AI 버블, 막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누구나 다 버블이라고 생각할 때 터지는 게 버블이 아니라고. 정말 계속 올라가다가 역시나 버블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아무도 모르게 떨어지는 게 버블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면서 저는 우상향을 무조건 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JP 모건에서 AI 호황은 2027년까지 계속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과 부정적인 부분들 계속 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정말 대응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SK하이닉스는 여기서 쉽사리 이게 미장이 이렇게 반등하고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기보단
일단 월요일에 미 선물 시장의 가격의 흐름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9일 날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너무나 중요할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20일 날 그 FOMC 회의 또 FOMC에서 또 발표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이 될 텐데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을 읽고 또 차트에 대한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차트적으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연말까지 여러분들 행복한 연말 보내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겁니다. 저는 장기적인 파동을 좀 보고 있는 게 여기 저점 바닥부터 나왔던 장기적인 파동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대응할 자리는 장기 파동에 대한 3파동 고점 단계예요. 여기에요, 여기 3파동 고점 단계. 그런데 이 3파동 고점 단계에 대한 타점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 단기적인 파동에서의 5파 고점 단계가 될 것이고 현재 나오는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최소 제가 말씀드렸죠. 0.618 라인까지는 떨어지는 거 우리가 일단 예상하고 있자.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 주면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 되고요. 만약에 저라면 또 저는 이 밑에 있는 타점이 나오기 전까지 매수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매수하기보단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 이 흐름에 따른 정확한 타점을 가져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러한 등락폭들을 대응할 줄 알아야 남들이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 100, 200%대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들 여러분들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확한 타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이런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할 거고 영상을 최대한 빨리 좀 찍어서 공유를 해 드릴 텐데 근데 이게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다 일하느라 차트를 보기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네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먼저 알림을 좀 해 드릴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매수나 정말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좀 알려 드릴 거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소중하게 다 한 분 한 분 다 저장을 좀 해 놓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주식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이렇게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가끔씩 막 성의를 표한다고 막 기프트콘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맨날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하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 너 혼자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 근데 저는 여러분들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도 하고 있고 코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을 공부를 할 때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주식이라는 걸 잘 모를 때 막 재무제표 공부하고 기사 언론 맹신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정말 빚도 많이 져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왔던 거.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이런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흐름들을 계속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고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